성정실록 91권 성정 9년 4월 24일 을미오 두번째 기사 1478년 명성원 14년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수계가 옛 신화를 쓰지 말라고 한 것과 남효의 소름을 추복하자는 등의 말은 내가 진실로 그것이 잘못임을 안다. 그러나 구원을 하고서 또 죄를 가하면 얼지 옳겠는가. 한 상당은 이미 내 뜻을 다 알 터인데 오히려 내가 그 말을 믿는다고 말하니 의정부의 전지를 내려 여러 공신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뜻을 밝게 효유하라 하였다. 성정실록 91권 성정 9년 4월 24일 을미오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범마주 일향태수 성구 서해도 대마주 관처수 진성행 관수로 비후주 수 국지동은 위행 대마주 국분사 주지 숙모 출후 수 종정 수 혹은 정가 문주 등원 직가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성정실록 91권 성정 9년 4월 24일 을미오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91권 성정 9년 4월 24일 을미오 다섯 번째 기사 장평현 백성 강구 연이 본업의 현명을 구타하였는데 사건을 듣고 그 현을 혁파하기를 명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현의 백성들이 그를 올려 그 현을 회복하기를 청하므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장평현 사람이 여러 번 그 현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반드시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이다.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도승지 임사홍은 의논하기를 함흥은 태조의 고향으로서 이 시해가 난을 일으키자 혁파하기를 의논하였는데 태조의 신성하심이 그 땅에서 탄생하셨으니 이 시해의 반란은 그 땅의 흉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현은 국가의 그릇이며 백성들의 군현이 아닌데 만약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그 가선을 파하고 그 집을 헐고 연못으로 만들어서 먼 지역으로 물리칠 뿐이지 한 사람의 약함 때문에 군현을 혁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조하승지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가령 제사의 아리가 악한 일을 하였으면 제사를 모두 혁파하겠습니까? 걸주가 악덕으로서 천하에 군림하였는데 어찌 걸주 때문에 천지를 허물어뜨리겠습니까? 하였으며 우승지 박숙진과 우승지 김승경은 의논하기를 무릇 구현을 혁파하는 것은 한 사람을 경계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깨우쳐서 감히 악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평은 혁파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다시 세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주하보승지 홍기달은 아래 의논하기를 기풍의 땅을 무낭이 쓰자 이남의 교화가 일어나고 진나라 사람이 쓰자 얼마 아니하 그 풍속이 모두 변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선악은 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이 흉한 것이지 땅이 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사람을 없애고 그 땅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백성이 악하게 되는 것이 어찌 군현에 관계되겠습니까? 다시 세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성정실록 91권 성정 9년 4월 24일 을미오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직하기를 지난번 흑비의 변으로 인하여 선교를 내려 구원하였던 바 유학 남효는 소룡을 회복하기를 청하고 주계부정 시몬은 세조조의 신화를 쓰지 말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모두 이치에 어긋나는 의논이며 명랑한 말이다. 내가 널리 물어서 다스리기를 구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조정에 있는 좌우의 신하가 모두 논지하기를 청하고 나도 그러다고 여긴다. 그러나 임금이 구원을 하였다가 도리어 말하는 자를 허물하면 언로에 막힘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다. 어찌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여 묻지 아니하겠는가? 내 뜻을 깊이 본받아서 신료에게 효유하라 하였다. 성정실록 91권 성정 9년 4월 24일 을미오 일곱 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국가의 큰 정사로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순자의 예로 옮기면 반드시 동체하는 근심이 있고 사람을 보고 울리거나 낮추면 도리어 사사람에 따르는 패단이 생긴다. 돌이켜보건대 대전의 순자의 격식은 참으로 조정의 성헌인데 그 법은 상류를 쓰는 데 가하나 현사를 대우하는 데 불과하다.
만일 용렬한 인품이라면 비록 오랫동안 하류에 있을지라도 무엇이 해로울 것이며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비록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에 오를지라도 마땅하다. 인재는 그릇을 쓰는 것과 같아 각각 적당한 데에 있다. 맹공 작은 조 위의 노신이 되기에는 능덕하였으나 등 설의 대부가 되기에는 적당치 못하였으니 사람을 가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용하기가 또한 쉽지 아니하다. 오직 그대 이조에서는 나의 생각을 본받아서 대전의 뜻에 어긋나지 말고 전철에 구애되지 말며 선용은 그의 사람과 그릇이 서로 맞도록 할 것이고 서품을 옮기는데 반드시 벼슬한 세월이 오래고 가까운 것으로 살 것이 아니다. 준수한 재주 있는 일을 올리고 용렬하고 둔한 자를 버리며 관작을 증하게 하고 명기를 높이며 한 몸이 좋아하고 미워함을 쓰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은혜와 원망을 생각지 말며 쓰고 버리는 것의 공의에 맞도록 하여 모든 공적이 모두 광명함에 이르게 하라 하였다. 동체는 같은 계급이 많아 오래 머물게 됨을 말한다. 성경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24일 을묘 8번째 기사. 사음부의 쌀이기를 이 앞서 집과 혼인에는 모두 정한 제도가 있었는데 근래에 습속이 오로지 사치함을 숭상하여 참남하고 절제함이 없어 사는 집을 짓는 자가 동우를 높고 크게 하기를 힘써서 한 칸의 크기가 두어 칸보다 지나치고 장래함을 극진히 하여 참남하게 궁궐에 비교됩니다. 혼인 때에는 의대와 안장을 모두 분수에 맞지 않은 물건을 써서 보기에 아름답게 하여 재물을 100가지로 허비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시속에 구애되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므로 혼인이 때를 읽기에 이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집과 혼인을 법보다 지나치게 하는 자를 엄하게 검단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동우는 집의 마루대와 추녀를 말한다. 성경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의유소가 와서 아뢰기를 본조는 정사가 번거롭고 권세가 중하니 무인으로서 오래 있을 곳이 아닙니다. 청컨대 신의 벼슬을 바꾸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의유소가 다시 아뢰기를 신은 그를 알지 못하면서 오래 병권을 맡았으니 공기에 누구를 끼칠까 두려워 감히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옛사람을 보건대 경사를 많이 읽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서물을 잘 다스린 것이 아니며 글을 조금 아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다스리는 일에 어두운 것이 아니다. 비록 요순이라도 오히려 다하지 못함이 있는데 자질구리한 일은 비록 착오가 있을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성경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27일은 모 첫 번째 기사. 홍문학 부재학 유진 등과 예문관 본교 표연말 등이 글을 올렸는데 이러하였다. 전하께서 요즘 헉비 때문에 전교를 내려 구원하시었습니다. 신등이 삼가 예전 사기를 상고하건대 혹은 어진이를 덮어두고 쓰지 아니한 응보라고 일컬고 혹은 백성을 수고롭게 한 응보라고 일컬으며 혹은 불추한 자가 벼슬의 누굴 먹은 응보라고 일컬었으니 이로써 보건대 흑비는 작은 연구가 아닙니다. 제2는 헛되게 나타난 것이 아니니 전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시패를 듣고 천견에 답하고자 하심이 마땅합니다. 이제 조정의 위와 여항 사이의 작은 일에 정사에 해가 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되게 많아 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진실로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늦출 것을 뒤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은 일으키고 그 작은 것은 약하며 시랑은 논하고 호리는 내버려 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이달 21일에 경연에서 대간이 2가지 일을 개청하여 모두 윤허를 얻었는데 도승지 임사홍이 밖에서 논박하고 또 공사를 칭탁하여 친히 들어가서 비밀이 아뢰었다고 합니다. 신등이 삼가 임사홍의 말한 바를 듣건대 모두 옛 간신의 말이고 전하에 답하신 나는 모두 성제 명황의 훈계이므로 신등은 전하께서 삼가 경하함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임사홍에게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죄변이 일어나는 것을 옛사람은 이르기를 하늘의 마음이 임금을 다 사랑하는 것으로 능히 몸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일식 월식이 모두 일정한 도수가 있을지라도 성인이 춘추에 써서 큰 제변으로 삼으니 임금은 예사일이라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늘의 제의가 있고 땅의 제의가 있으며 사람의 제의가 있으니 해, 달, 별, 바람, 비, 물, 불, 곤충, 초목이 위에서 이변이 나타나고 아래에서 변을 고하며 백성에게 해를 주고 사람의 마음과 눈을 노르게 하는 것은 모두 제2라고 이를만 하기 때문에 옛 상황은 항상 조심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제2가 적당하여 경계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하물며 당한 제2가 이와 같은 데이겠습니까? 대제 충신의 마음은 오직 임금이 제1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위상이 역적과 풍호의 변을 선제에 고한 것이 이것입니다. 간신의 마음은 오직 임금이 제1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양국 중의 잔맛비가 농사에 해롭지 아니하다고 하여 명왕을 속인 것이 이것입니다. 전하께서 요 임금과 당 임금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덕이 있으신데 임사홍이 두 성왕과 같이 전하를 인도하지 못하고 전하를 명왕과 같이 인도하고자 하니 신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조목별로 날열하여 진술을 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벼가 겨우 싹이 나고 보리가 아직 익지 아니하였으니 시절의 풍년과 흉년은 미리 알 수 없는데 임사홍이 곧 말하기를 시들이 장차 수확이 있을 것이고 보리가 매우 아름답다고 하여 풍족함을 과장하여서 전하를 바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가 내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게다가 민가에서 불이 나서 수백 집이 연소되는 등 여러 번의 재변이 있자 상상께서 몸소 두려워하고 근심하였습니다. 대간에서 검주를 행하기를 청하였는데 임사홍이 말하기를 경운, 분침, 운성, 흑비가 내리는 것은 모두 운수가 마침 그러한 것이며 인가가 연달아 접하였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불이 나자 바람이 불어 연소되었으니 좋게 계의할 것이 없으므로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닫고 살피며 술을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왕안석이 세 가지 좋기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 말입니다. 임사홍이 이미 오는 가을에 수확이 있다고 미리 말하여 전하께 아첨하고 또 천변과 인전은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여 전하를 속였으니 임사홍이 자처하는 바가 간신입니까? 충신입니까? 전하를 대우하는 것을 성주로 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임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신등이 듣고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문무의 도는 패할 수 없는 것인데 제왕은 도덕의 인의로서 문을 삼고 위단 용결로서 무를 삼았으며 한나라 무제가 맨손으로 사나운 짐승을 잡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것과 수나라 양제가 글을 짓는 것이 화려하여 한때 어둠이 되었던 것들을 가지고 문무로 삼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전하께서 여러 번 시장을 지으시니 신경우가 아뢰기를 임금은 예를 사람들에게 볼 수 없다고 하자 전하께서 심히 옳게 여겨 현판을 철거하도록 명하셨으며 요즘 관사할 적에 전하께서 종신과 더불어 짝을 지어 활을 쏘자 대간에서 또한 말하기를 태양은 내려서 만물과 함께 할 수 없고 임금은 신하와 더불어 승부를 겨눌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또한 매우 이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사홍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시를 지으며 대간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고 친히 활을 쏘면 옳지 못하다고 하니 그러면 문무의 도를 폐해야 옳겠습니까? 하며 이로써 전하를 격려하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대간을 배척하는 술책이며 시를 짓고 친히 활을 쏘는 것을 전하의 문무로 삼으니 어찌 전하를 하찮게 대우합니까? 요즘 사풍이 아름답지 못하여 부를 탐하는 집은 사치함이 점점 심하고 집의 제도도 다투어 장려함을 숭상하는 까닭으로 국가에서 그 칸수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은 귀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소공주의 집에서는 그 칸수의 저금을 혐의하여 모두 칠량 사형의 제도를 써서 참남함이 궁궐에 비기고 편전에 비하여도 더 지나치니 도승의 사녀들이 놀라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신 정창성 홍은과 대간이 경륜에서 그 참남하고 사치함을 논하여 척수를 정하기를 청하자 전하께서 곧 그 말을 따랐으니 이 척수의 법은 소공주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소공주의 집은 바로 임사홍의 아들 임광재의 집입니다.
임사홍은 거만하고 스럽고 교만하여 혐의하지 아니하고 곧 아래기를 간수를 이미 정하였는데 다시 척수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 간사한 꾀를 헤아리기 어려워서 이 법을 아무리 세울지라도 반드시 법 밖에 교묘히 짓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른바 간사한 꾀는 헤아리기 어려워 법 밖에 교묘히 짓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집을 스스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집 때문에 전하께서 법을 세워서 참남한 단서를 막고자 하셨는데 임사홍이 곧 논박하여 저지시켜서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전하를 가볍게 여기고 기탄하는 바가 없음이 또한 심합니다. 신등은 듣고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자 국가의 원기입니다. 만약 원로가 바뀌면 이목이 가리워지고 원기가 쇠할 것이니 어찌 능히 오래 가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착한 임금은 반드시 공평 무사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르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이들을 접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품은 말을 다 말하게 하였습니다. 말하는 바가 마땅하면 취하고 비록 맞지 아니할지라도 허물하지 아니하여 천하의 귀와 눈을 자기의 귀와 눈으로 삼고 천하의 보고 들은 것을 자기의 보고 들은 것으로 삼기 때문에 외간의 일을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간신히 그 사이에서 농간하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충성된 말을 입에 쓰게 여긴다면 처음에는 비록 힘써 따를지라도 끝내는 끝내지 못하여 혹은 자질구레한 일로서 꾸짖고 실상이 아님을 책할 것입니다. 즉 뇌정이 만균처럼 무거운 밑에서 말을 하면 죄가 있고 말을 아니하면 화를 면하며 또 내 말이 임금의 마음에 반드시 맞을 것을 알지 못하는데 감히 입을 열어 약속이 되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안팎이 막혀서 당상이 천리보다 멀고 당하가 만리보다 멀며 골문 밖에 민생의 괴롭고 즐거움과 국가의 이롭고 해로움을 임금이 모두 알지 못한 뒤에는 간신히 틈을 타서 위엄과 권세를 도둑질하여 농락하여 자기와 뜻이 다른 일을 물리쳐버리고 당류를 불어들여 큰 화를 이루게 됩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가나는 말에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하시고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할지라도 죄를 받음이 없으니 사만의 시민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며 불세출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태평한 정치를 머리 들고 발돋움하면서 바랐습니다. 그런데 임사홍이 비밀이 아뢰기를 요즘 대간에서 이를 말하기를 매우 쉽게 하니 다 다를 수 없으며 만일 그 말이 맞지 아니하면 마땅히 꾸짖는 뜻을 보이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로서 조고 이 인보 구 사량이 일찍이 하던 바인데 감히 전하를 위하여 차마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를 삼공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육조 일을 모두 승종원에게 총괄하는데 임사홍이 그 장이 되어 일국의 권세가 그 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잡아서 마음대로 방자하여 꺼리는 바가 없고자 하는데 자기를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전하의 총명을 가리고자 대간으로 하여금 그 허물을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100가지 꾀를 생각하였으나 그 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전하께서 누차 관사하심으로 인하여 대간에서 혹은 수를 금하기를 청하고 혹은 종친들과 짝지어 활쏘는 실수를 말하자 임사홍이 소인의 마음으로서 전하의 마음이 그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괴로워하심을 엿보고 이를 탐탔어 비밀리 아래여 대간을 배척하여 전하의 뜻을 맞추어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등은 전하의 답하신 말씀이 요순의 말씀임을 깊이 기뻐하나 또한 그때의 즉시 죄를 과하여 신민의 분함을 쾌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합니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전하의 총명 성지하심으로써 간사함과 발음을 밝게 아실 것인데 어찌 당나라 명왕과 같이 이인복의 간사함을 알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것은 대간과 시종에서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김수호는 요사하고 바른 행실이 없어 자신이 재상이 되었으면서도 머리를 깎고 집을 나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교우를 따르고자 하였으니 성문에 들어와서 명륜당에 앉아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또한 명백합니다. 대간에서 이를 논하자 전하께서 기쁘게 받아들였으니 이는 진실로 이단을 물리치고 정도를 숭상하는 기록하신 마음이신데 임사홍은 곧 김수온이 잔치에 참여함이 오르며 대간의 논박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 말은 김수온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간을 배척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신 안침과 신 경우가 전일에 임사홍과 더불어 함께 간관이 되었는데 임사홍이 평일에 약속하기를 만일 아랠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동료가 합의할 필요 없이 경영과 조참에서 비록 홀로 계달할지라도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 안침 등이 문득 일로 인하여 홀로 계달하고 물러나서 동료들에게 말하자 임사홍이 매우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침이 구자편과 더불어 그 아들 집의 일을 논함에 미쳐서 임사홍이 분노하여 대사한 이수문에게 가서 꿰어 곧 양사로 하여금 모두 조방에 모이게 하여 하나하나 그 독기한 잘못을 면책하게 하고 아울러 그 아들의 집의 일을 꾸짖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대관들이 면책을 받으면 파천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이로써 일망타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하의 밝으심을 힘입어 안침 등이 임사홍과 더불어 일시에 특별히 서용되어 다시 경악의 벼슬을 얻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침문할 때를 당하여 임사홍은 그 자체를 가리고자 하여 감히 약속한 것이라고 이름하여 천총을 쏘겠습니다. 만약 참으로 약속하였다면 어찌하여 본사에서 아니하고 반드시 양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였겠습니까? 예로부터 어찌 양사가 조방에서 합자하여 하나하나 면책하면서 약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는 전하를 속이는 말이며 무릇 말이 자기에게 속한 것은 모두 물리치려는 술책입니다. 그 악함을 기탄없이 하고 중론을 그리지 아니하며 조종을 가볍게 여김이 또한 심하니 참으로 개국한 이래로 이 같은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세력을 두려워하고 그 옳고 그름을 의논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서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후술의 지위에 앉게 되었는데 이를 전하께서는 이제까지라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시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소인을 쓰는 것은 처음에 어찌 소인이라고 생각하고 쓰겠습니까? 재주가 있고 덕이 있어 가히 친신할 만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크게 간사하고 아침한 것을 충성되고 고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충분하고 격렬한 사람이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 한가하는 글을 올려 논의하는 자가 있으면 임금은 혹 아래에 있으면서 위를 비난한다고 하여 나무라고 대신은 혹시 명예를 바라고 고든 것을 자랑한다고 하여 배척하며 간신이 되는 자도 스스로 몸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말하는 자를 혐의가 있다고 하며 모함하며 100가지 계책으로 교묘하게 꾸며서 상청을 현혹하게 합니다. 그런 까닭에 소원한 사람의 말은 저절로 없어져 가니 드디어 나라가 패하는데 이른 뒤에야 그칩니다.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임사홍은 엄엄하고 방자하여 그 술수를 쓰며 밖으로는 엄하고 굳센 듯하나 안으로는 참으로 간사하고 아첨하여 옛 소인의 태도를 모두 겸하여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살피지 아니하고 신임하기를 너무 중하게 하기 때문에 성세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누가 감히 나를 말하겠느냐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기탄함이 없어 그 술책을 부리고자 하여 감히 성조의 앞에서 하늘과 사람의 죄인은 좋게 두려울 것이 없고 대관의 말은 들을 것이 못된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이것이 어찌하여 전하께서 고금의 덕실을 알고 인심의 사정을 분별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하를 업신여기며 속이는 것이 또한 심합니다. 신등은 듣고 동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 임사홍의 아버지 임원준의 간사하고 탐탁함은 한때의 어뜸이고 더러운 행적은 선조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잡기로서 문학에 전보되었다가 대관에 이르게 되었고 드디어 낭묘에 들어와서 경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승정원이 장이 되었고 손자는 공주에게 장가들어 안팎으로 얽혀 권세가 빛나고 성하자 바른 행실이 없는 무리가 바람을 따라가듯 붙따르니 유식한 선비로서 한탄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신등은 시종의 벼슬을 받으러 전하의 하늘이 내신 성명과 정의란 학문을 보았습니다. 만약 의진 상신의 보좌하는 자가 있으면 당우의 정치를 이룩하기가 어렵게 아니할 것인데 이같이 악하고 간사한 자가 요로에 응과하여 뜻을 마주 아첨하고 기쁘게 하여 전하를 그렇다게 하니 신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저변이 오는 것이 비록 어떤 일로 인하여 이르게 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가르칠 수 없으나 예전 역사에 이른바 불초한 자가 녹을 먹고 어진이를 덮어둔 응보라고 하였으니 아마 이러한 무리가 관직을 담당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한 응보이며 또한 공주의 집의 소치인 듯합니다.
성명한 때를 당하여 이같이 던 사람이 있는데도 논의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히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등은 진시로 공자가 제열을 알지 못하고 사흉이 요 임금의 때에 있었던 것을 한스러워합니다. 전에 이르기를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간사한 사람을 내쳐서 사방의 오랑캐로에게로 쫓아내어 중국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간사함을 버리기를 의심하지 마시고 임원중 부자를 유방하여 쫓아서 여망에 부응하고 천견에 답하여 인신으로 간사하고 불충한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신등은 모두 사표를 잡아 장차 그 사실을 써서 만세에 전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세력과 지위가 변동하기 어려움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소를 근심하고 화를 두려워하여 아뢰지 아니하면 신등은 나라를 저버리는 죄가 크므로 감히 글로서 아뢰입니다. 시랑은 이리와 승량이고 호리는 여우와 살쾡이고 뇌정은 임금의 위엄이다. 조방은 조신들이 조회를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머물러 쉬던 곳이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성담년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전하여 듣건대 어제 홍문관 예문관에서 교장하여 임사홍을 논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니 그 글을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관의 상소 안에 있는 말도 또한 그릇된 곳이 있는데 내가 말로 다 전할 수 없으므로 내가 장차 대관과 홍문관 예문관 관원을 인견하겠다 하고 드디어 상소를 승정원에 내렸다. 임사홍이 아뢰기를 신의 말한 바를 주상께서 이미 자세히 아실 것이니 다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외방에서 금년 밀보리가 매우 잘 되었다고 모두 말하니 비록 끝내 수확이 있을 것은 알지 못할지라도 가뭄이 제의는 없는데 갑자기 검주령을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신이 여러 동료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랜 것뿐입니다. 가옥척촌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한 것은 공주의 집을 위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저 법이 세밀할수록 간사함이 더욱 심한 것인데 국가에서 이미 칸수를 정하였으니 비록 척촌을 정하는 법을 세울지라도 또한 법 밖에 남은 간사함이 있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동료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랜 것입니다. 신이 사원부에서 공주의 집을 가리켜서 말한 것임을 알았다면 신이 어찌 의논에 참여하였겠습니까? 또 신이 흑비는 제2가 아니고 천대를 삼가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가문과 큰 물이 지른 재변과는 같지 아니하므로 공구수상하는 데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홍문관, 예문관 두 관에서 신의 연고 때문에 신의 아비를 아울러 탄핵하니 통민함을 이기지 못하여 신이 되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만약 말을 하면 밖의 사람이 반드시 내가 그대 말을 듣고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이미 알았으니 그대는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간사.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양관의 상수를 보기를 청하니 보이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서 대관과 양관의 관원을 인견하였다. 대사는 유지에게 이르기를 경은 홍문관 예문관의 상수를 보았는가 하니 유지가 대답하기를 신등이 임사홍의 말한 바를 보건대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로서 총명을 막고 덮으며 대관을 저해하고 억제하였으니 신등은 놀라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그 듣고 본 것이 늦음을 한스러워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니다. 임사홍의 말은 비록 이와 같았으나 그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 전일에 임사홍이 말하기를 비가 두루 흡족하여 밀보리가 무성하니 술을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개 그 뜻은 흑비는 뚜렷이 나타난 제의가 아니고 비가 흡족하여 보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술을 금하는 법을 세우지 말도록 정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또 이르기를 사대부와 공경의 집은 칸수를 이미 정하였으니 다시 척촌의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저 다시 법을 세우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법년이 말한 것이고 공주의 집을 위해 말한 것이 아니다. 또 이르기를 요즘 대관에서 이를 말하는 것이 번거로울 정도로 자주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저 대관이 이를 말하면서 쉽게 함을 말한 것이고 죄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또 김수원이 양로연에 참여할 만합니다라고 했는데 대개 그 뜻은 김계, 김한 등이 잔치에 참여했으니 김수원의 참석도 무방하다는 것이고 대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부재학 유진이 아뢰기를 흑비는 진실로 작은 제의가 아닌데 임상훈 도리어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절의 풍년 흉년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인데 임상훈은 도리어 말하기를 시절이 장차 풍년이 될 것인데 술을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일찍이 임상훈을 보고 소인이라고 의심하였는데 이제 그 말을 보니 더욱 그 간사함을 징험하겠습니다 하였고 수찬 이장씨는 말하기를 신등은 춘추관을 뱃설을 겸하였기 때문에 지난번 안윤손이 한 사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임상훈의 말이 모두 옛 소인이 임금에게 아침에 기쁘게 하는 말이었으므로 신등은 통분함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옛 신하는 조그만 재변이 있으면 그 임금에게 경계하기를 고하여 몸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아 천견에 답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의가 사라지고 나라가 편안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수와 낙수가 마르자 하나라가 망하였고 양산이 무너지자 한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움에 미쳐 재변이 자주 이르면 그 임금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살펴서 천재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여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흑비와 화재에 대하여 임상훈은 이르기를 뚜렷이 나타난 제의가 아닌데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상훈의 뜻은 반드시 백악산이 무너지고 한강이 마른 뒤에야 비로소 전하에게 청하기를 재변이 이르렀으니까 이 몸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도록 하소서라고 할 것입니다. 임상훈이 또 말하기를 술은 먹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크게 옳지 아니합니다. 예전에 의적이 술을 만들었는데 우 임금이 마셔보고 달게 여기면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이것으로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드디어 의적을 멀리하였습니다. 태고 때에는 제사까지도 모두 현주를 썼는데 구세에 이르러서 제사와 빈객을 위하여 비로소 술을 썼습니다. 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명백한데도 먹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이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 말은 다변이구나 하였다. 대사관 안관우가 말하기를 임상웅의 말한 바가 모두 엄음하고 간사하니 그 죄를 심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저늘의 대간이 술을 금하는 영을 세우기를 청하기에 나는 비가 내린 것이 두루 흡족하여 심하게 가물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술을 금하는 영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법사에서 만약 흑비와 화재를 큰 재변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먼저 어찌하여 비전과 감선을 행하여 천견의 공경이 답하기를 개청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유지가 대답하기를 이때 비록 재변이 있었으나 비전과 감선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경등이 비전 감선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임상이 말한 바 분명하게 나타난 제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 은교 채수가 말하기를 임상의 말한 바는 일체 아첨하는 것이요 소인의 태도를 모두 겸해 가졌으니 창간데 빨리 버리소서. 착한 일을 좋아하되 능히 쓰지 못하고 악한 일을 미워하되 능히 버리지 못하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소위인데 만약 알고 버리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대저 알지 못해도 오히려 기유함이 있을 것인데 알고 버리지 아니하면 간사한 무리가 더욱 꺼리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임사홍이 소인인 것을 아셨다면 이는 마땅히 먼 지방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하고 장령 박숙달은 말하기를 하늘에 석비가 내리고 또 인가가 연달아 불에 타는 여러 번의 재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사홍은 마땅히 전하를 인도하여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하여 천대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이에 말하기를 때의 운수가 마침 그렇게 된 것이므로 좋기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에서 보건대 진실로 소인이 임금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유지는 말하기를 임사홍의 간사함은 이 두어 마디 말에서 징험할 수 있으며 그 아비 임원주는 참으로 탐호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도 오질다고 이럴 수 없다. 만일 임사홍이 소인이고 임원준이 탐호한 것을 알았으면 어찌하여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말하지 아니하다가 반드시 홍문관 예문관에서 말하기를 기다린 더위에야
따라서 논박하는가 하자 채수가 말하기를 이는 다름이 아닙니다. 전일에 비록 임사홍이 소인인 것을 알았으나 일찍이 행하는 일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감히 소인이라고 지목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말하는 바가 모두 옛 간신의 말이므로 듣는 자가 놀라지 아니하는 자가 없으니 참컨대 모름지기 버리소서 하고 유지는 말하기를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가난한 말에 따르기를 물이 흐르듯 하였고 구원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스스로 할 말을 다 할 수 있어서 만일 배단되는 일이 있으며 모두 상달되어 맡기고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등이 임사홍을 버리기를 청하였는데 성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언로가 1월부터 넓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과 예문관에서 만일 임사홍이 소인인 것을 알았으면 어찌하여 일찍 아뢰지 아니하고 반드시 오늘날에 말하는가 하자 이 장신이 말하기를 이제 성상의 하교를 듣건대 이미 임사홍에게 미혹된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 임사홍은 소인의 마음이 이미 드러나서 신들이 탄핵하였는데 전하께서 믿지 아니하니 가령 평시에 논청하였으며 전하께서 더욱 믿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칠한 흥망의 도는 군자 소인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깃털인데 모두 오늘날 임사홍을 버리고 안 버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겠는가 하니 봉교표 연말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승지가 공사를 입게 할 때 반드시 먼저 사관에게 고하에 함께 들어간 뒤에 감히 이를 아뢰는 것인데 임사홍은 이를 아뢰 때 사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홀로 먼저 들어가서 아뢰었습니다. 안윤손이 알고 따라 들어가서 들으니 이는 임사홍이 비밀이 간사한 말을 전하에게 아뢰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홀로 아뢰는 것이 아니고 승지 등과 같이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다. 이제 임사홍을 제주면 다른 승지도 일체 그 죄로서 시행해야 옳다 하니 표연말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도승지가 되어 처음 승정원에서 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전의 규정이 없는가 하면서 드디어 방을 만들어 문벽에 붙이기를 각사의 관리로 만약 입게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도승기에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임사홍이 일국의 권세를 모두 그 손에 두게 하여 동료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고 명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승지가 만약 어질다면 임사홍이 비록 옳지 아니한 일을 개청할지라도 반드시 반박하고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주하 승지 손순효가 말하기를 검주를 파는 것과 간살의 착촌을 정하는 일은 신등이 진실로 임사홍과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으나 다른 것은 같이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들의 악행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아우러서 논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하자 채수가 말하기를 임원주는 본래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일컬었으나 아를 길이 없었는데 이제 임사홍을 논하면서 허물이 임원준에게 돌아가서 이르기를 이는 임사홍만 간사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교훈이 바르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한 때문에 아울러 말이 미친 것입니다. 하고 사간 경주는 말하기를 소공주의 집이 크고 화려하여 참남하게 궁궐에 비교되니 도승의 사녀가 놀라고 개탄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수를 이미 정하였는데 어찌하여 참남하게 궁궐에 비긴다고 하는가 하자 채수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친히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크고 화려함을 믿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거둥하여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전한 이 형원은 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남의 잘못을 말하였다가 후환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으니 대저 남의 과실을 말하는 것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이미 공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니 어찌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실을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지극히 다스려진 거룩한 시대에 이를 것을 생각하시는데 임사홍은 아첨한 말을 올려 흑비가 내린 것과 불이 난 것을 모두 제의가 아니라고 말하여 술을 금하는 것을 파하고자 하였으니 그 마음이 간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만약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면 내가 마땅히 죄를 다스릴 것이나 다만 말한 것은 비록 이와 같았지만 그 뜻은 그렇지 아니한데 어떻게 죄를 가하겠는가. 내가 종친과 더불어 화를 쏜 것은 친친의 도를 다할 것을 생각한 것이고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닌데 대간들이 또 그 불감을 말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자 이 형훈이 말하기를 대간들이 관사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짝을 지어 화를 쏘면 신하가 술에 취하여 혹시 신뢰함이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께서 매양 종친과 더불어 즐기셨으나 그때 가난한 자가 있었음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대들은 옳지 못하다고 하니 그러면 세종 조후에는 어진 신하가 없고 지금은 어진 신하가 있다는 것인가 하자 이 장신이 말하기를 이제 성상께서 바야흐로 요순의 정치를 일으키시는데 현재의 많음이 세종조의 갑질이 될 것을 어찌 알겠으며 또 간사하고 아침하는 소인이 개국 이후로 임사원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전일에는 현석규를 소인이라 하더니 이제는 임사홍을 소인이라고 하는가 하자 채수가 말하기를 신이 임사홍에게 어찌 혐극이 있어 버리기를 청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임사원과 더불어 동료가 되어 언행과 심수를 갖추어 하는데 참으로 무상한 소인입니다. 이제 말한 바가 또 이와 같으니 더욱 그 간사함을 알겠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간사함을 버리기를 의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임사홍의 말을 전해 듣고 말하는 것이나 나는 친히 들었는데 진실로 죄줄 만한 것은 없다 하자 채수가 말하기를 안윤순의 사초에 임사홍이 아랫말을 갖추었으니 이를 보면 그가 소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임사홍을 처벌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안윤손의 잘못 기재한 것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안윤손이 잘못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컨대 임사홍을 버리소서 하고 이 형언은 말하기를 안윤손이 잘못 쓰지 아니하였으면 임사홍의 죄를 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이 비록 잘못 쓴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 고치 쓸 수 없으나 잘못 쓰는 일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자 이 형원이 말하기를 당나라 이필이 덕종에게 말하기를 폐하께서 노기의 간사함을 알지 못하시니 이는 참으로 간사한 까닭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사홍이 말한 바가 참으로 모두 간사한 것인데도 전하께서 오히려 깨닫지 못하시니 이는 임사홍이 참으로 간사한 까닭입니다. 또 이수와 낙수가 마르고 양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은 밝게 드러난 제의인지라 듣는 자도 놀라며 아무리 임사홍이라도 제의가 아니라고 하여 상총을 현혹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흑비와 실화는 눈앞의 제의가 아니므로 임사홍이 말하기를 이는 때의 운수가 마침 그렇게 된 것이므로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여 전하께 아부하니 이것이 임사홍이 간사한 바입니다. 이제 신등은 상소를 대신에게 보이면 대신들이 임사홍을 군자라고 하겠습니까? 소인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이창신은 말하기를 이미 임사홍의 간사함을 알았으니 마땅히 큰 곧 죄를 주어 신민의 분함을 쾌하게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대신들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비록 대신들에게 물으실지라도 반드시 소인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을 것을 결단코 압니다. 전일에 현석규가 도승지가 되어 동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는데 대신들에게 묻자 모두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나 허종만이 안다고 대답하였으니 신이 이로써 결단코 대신들이 말하지 아니할 것을 압니다. 하였으며 정은 성담녀는 말하기를 바야흐로 이제 성명이 위에 있어 해가 중천에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은데 어찌 간사한 신하가 그 곁에 끼었으나 능히 버리지 못하니 신은 그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비록 나를 성주라고 하나 내가 성주인가? 아무리 백방으로 유인하더라도 진실로 들어줄 수는 없다 하였다. 유지가 말하기를 청컨대 임사홍을 공문하소서 하고 채수는 말하기를 신등이 아무리 용렬할지라도 어찌 모두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어리석고 망령되지 아니한다면 그 말한 바가 거짓되고 망령되지 아니할 것이며 전하께서 이미 임사홍의 간사함을 아셨으면 마땅히 이 때에 죄를 정하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군문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유지는 말하기를 뒤에 비록 용서할지라도 지금은 죄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표연말이 말하기를 전일에 전하께서 주계부정 시몬을 인견하실 때 임사홍이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으면 즉시 농계함이 마땅한데 시몬과 사관이 나가자 그제야 말하기를 이를 말하는 것을 번거롭게 자주하니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임사홍의 간사한 한 단서입니다. 하였고 헌납 김계는 말하기를 여러 말할 것 없이 소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임금의 악함을 영합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임사홍의 말한 바를 보건대 모두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말이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평일에는 모두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았는가 하니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 신등이 예전부터 소인임을 알았습니다 하였으나 오직 유지와 안간호는 신등이 같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들이 전일에 이미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았으면 일찍이 아뢰지 아니하고 지금에야 이로써 인하여 말하니 진시로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사실상이 없다 하자 표 연말이 말하기를 임사홍의 소인된 마음이 아랫바의 말에 나타났으므로 신등이 논하여 버리기를 정하였으나 성상께서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는데 설사 평시에 탄핵하였다면 전하께서 어찌 믿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일찍 아뢰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으므로 장차 처리할 것이니 경들은 물러가라 하자 이 쑥달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임사홍의 간사함을 아셨으면 오늘 결단하여 넣어주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찌 다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지평 강거유는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간사함을 버리기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좌우에서 모두 청하니 오늘 결단하소서. 신등은 임사홍의 죄를 정하는 것을 들은 뒤에야 물러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있기를 좌우에서 모두 죽여야 옳다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말한 뒤에야 죽인다고 하였으니 소인을 물리쳐 쫓는 것은 국가의 큰일인데 임사홍의 일은 대신과 의논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검열 민효증이 말하기를 임사홍의 아랫말을 대신과 대간에서 미처 듣지 못하였고 사관만 아는데 신등이 만약 논하여 주의를 청하지 아니하면 전하께서 마침내 깨닫지 못할 것이므로 상소하여 주의를 청한 것입니다. 이제 상교를 듣건대 임사홍의 말이 비록 간사한 듯 하지만 그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어찌 진나라 2세 황제와 같이 그 간사함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만약 뜻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대로고 하면 조고와 같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일이 장차 며칠 안 되어 이를 것입니다. 또 상교에 이르기를 아들의 일을 가지고 아버지를 아울러 논하는 것이 옳겠느냐고 하셨으니 임원준이 죄가 없는데 임사홍의 영구로 탄핵을 당하였다면 신등이 지나친 것이라고 하겠으나 임원준이 간사하고 탐탁하면 큰일만 가지고 말하여도 헤아릴 만한 것이 네대까지에 이릅니다. 이로써 본다면 그 가정의 교훈이 없고 임사홍의 간사함은 내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등이 아울러 탄핵한 것입니다 하였고 은교 이 우부는 말하기를 대검과 시종하는 신하가 모두 버려야 옳다고 하는데 이제 반드시 대신들에게 다시 물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내가 임사홍을 옹호한다고 생각하는가 하자 채수가 말하기를 임사홍이 대사관이 되었을 때 동료에게 이르기를 한명회가 내게 압구정 시를 짓기를 부탁하였으나 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짓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정은 권경우가 경연에서 어제의 불가함을 아렘에 미쳤으는 임사홍은 매우 잘하였다 하고는 이제 도성지가 되자 말하기를 전하께서 시를 지으시면 대간에서 옳지 못하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전우의 마음이 이처럼 같지 아니하여 그 반복 무상하고 간혈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니 이는 모두 아첨하여 기뻐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였고 표 연말은 말하기를 임사홍의 거취는 오늘 결정할 만한데 성상께서 이미 알았다고만 하시니 신은 뒤에 다시 아랠지라도 역시 이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며 이 형언은 말하기를 김수원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한 임사홍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과연 잘못이다 하였다. 성담년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또 말하기를 대간에서 이를 말하는 것을 번거롭게 자주 하니 견책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총명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심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교리 안침이 좌우를 말리며 말하기를 임사홍의 간사함은 앞에 논하여 전하께서 이미 아셨는데 어찌 다시 논변하겠습니까? 단지 임사홍을 죄도도록 청할 뿐입니다. 하자 좌우에서 그대로 논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비록 대간을 견책하라는 말을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한 바가 지나치다. 내가 장차 공문하겠다 하니 수천 허침이 말하기를 만약 임사홍을 공문하면 그 형세가 반드시 사관과 더불어 뜰에서 송언할 것이니 국가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먼저 임사홍의 뱃슬을 파면시키고 공문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고 좌우에서 말하기를
공무원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워서 그 실정을 묻는 것인데 이제 임사홍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반드시 어찌 공문한 뒤에야 알겠습니까? 가령 임사홍이 말하기를 나는 간사하지 아니하고 소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허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임사홍이 비록 지극히 간사하고 무상한 소인이라 할지라도 어찌 스스로 나는 간사하고 무상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공문한 일치가 만무하니 모름지기 곧 죄를 정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이조로 하여금 급히 제목을 내리게 하라 하자 허침이 말하기를 그 아비 임원주는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들의 죄를 가지고 그 아비에게 연하여 미치는 것이 옳겠는가? 또 이미 지나간 일을 추론하겠는가? 임원주는 진실로 추구할 수 없다 했다. 대교 서팽소가 말하기를 임원준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주죄할 수 없으나 시종과 낭묘의 자리에 있게 할 수는 없으니 참건대 벼슬을 파하소서 하고 최수는 말하기를 신등이 경영관이 되었는데 임원준은 경영 당산이 되었으므로 그 형세가 진실로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참건대 임원준의 경영의 직임을 파하소서. 만일 임원준을 파면하지 아니한다면 참건대 신들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그대들의 말과 같이 하겠다 하니 좌우에서 출장하여 나갔다. 임금이 손순효 등에게 말하기를 호문관, 예문관에서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면서 일찍이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어야만 하니 이는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실상이 없으므로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현주는 맑은 물이다. 피전은 나라에 제의가 있을 때 임금이 건신하는 뜻으로 궁전을 떠나 행궁이나 별세에 옮겨 거처하는 일이다. 감서는 나라에 병고가 있을 때 건신하는 뜻에서 임금이 밥상에 음식 가지수를 줄이는 일이다. 기유는 자기 분수 이외의 욕망을 품읍니다. 조고와 같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조고가 이세 황제에게 말을 바치어 사슴이라 이끌고 여러 신하 중에서 사슴이 아니구라고 말이라고 하는 자를 벌준 고사이다. 즉 윗사람을 농락하여 윗세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8일에는 기민 네 번째 기사 조화참찬 임원준이 와서 아뢰기를 법문관 예문관 양간에서 아들 임사홍이 연고로서 신을 아우러 탄핵하며 신을 가리켜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간사하다는 것은 마음에 있고 탐탁하다는 것은 일에 나타나는 것인데 신이 비록 간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어찌 능히 알겠습니까? 신이 처음 벼슬 하면서 묘당에 들어가기까지 한 번도 전조를 관장하거나 병끈을 잡거나 외임에 제수된 일이 없으니 비록 탐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능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간사한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하고 탐탁한 자취를 보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컬으니 신은 진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은 면질하기를 청합니다. 또 불추한 신이 여러 번 나라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참찬에 이르렀으니 포이의 영광이 지극하였는데 성명을 기망함이 많았었습니다. 청컨대 내쳐서 전리에 돌아가 길이 천년을 보존하게 하소서. 지극히 소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남의 말을 듣고 대신에 가볍게 꾸짖겠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8일 기미 5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헌문관 예문관에서 상수한 사람이 20여인에 이르는데 함께 옥에 나아가 변명하는 것은 대체 미안하며 또 이를 말하였는데 도리어 견책을 당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만약 내일 경연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청컨대 추구하지 마소서. 또 추구는 일에 마땅히 분변할 것이 있으면 그 옳고 그름을 행문하고자 하는 것뿐인데 이제 임사홍의 과실은 상상께서 이미 자세히 아심으로 다시 추구하기를 기다린 뒤에 죄줄 것이 아니니 청컨대 추구하지 마소서. 신등이 일찍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제기가 잔열하여 오직 맡은 임무를 저버릴 것을 혐의하였는데 이제 대간에서 이르기를 바야흐로 임사홍이 이를 아뢰 때 정대한 사람으로 능히 논박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후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남에게 업신여기는 바가 되었으니 빌건대 신들의 벼슬을 해임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8일 기미 6번째 기사 2조의 전지하기를 홍문관 예문관에 관하니 임사홍은 소인이며 임원주는 간사하고 탐탁한 것을 알면서도 도승지와 조화참찬을 제수할 때 세력을 두려워하여 논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자못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뜻이 없으므로 아울러 그 벼슬을 파면하라. 임사홍은 대간의 말이 지나치다고 번거로우니 마땅히 견책의 뜻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였고 성균관 양용원 때 대간이 김수원의 입참이 마땅치 못하다고 논하자 임사홍은 자질구레하니라고 말하였다. 무릇 그 말한 바가 언로에 방해됨이 있었으니 그의 고신을 거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8일 기미 7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이와 의정부 6조 참판 이상과 대간을 불러 전교하기를 이제 홍문관, 예문관, 양관의 사람들이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면서 임사홍이 대사관 2조 참의 도승지를 지냈는데도 일찍이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일로 인하여 탄핵하여서 나로 하여금 소인을 쓴다는 이름을 얻게 하였으니 자못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뜻이 없고 또 임사홍을 탄핵하면서 아울러 그 아비를 배척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아울러 그 벼슬을 파면한 것이다. 임사홍은 내가 참으로 소인인가를 알지 못하나 요즘 아래기를 대간에서 말하는 것이 번거롭고 쉽게 말하니 마땅히 견책하는 뜻을 보이라고 하였으며 김수온이 성균관 양용원이 입참할 적에 대간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자 임사홍이 자질구레하다고 말하였으니 이 두 말은 소인의 말과 같기 때문에 고신을 거두도록 명한 것이다. 아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한명회와 심현은 아뢰기를 상소 가운데 임원준이 간사하고 탐탁함을 배척해 말하였으니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비록 대신이 아닐지라도 조정에 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임원준은 낭묘의 대신으로서 하루라도 벗을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청근대 상수한 사람을 불러 그 사정을 공문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임원준은 대신이므로 근거 없는 말 때문에 갑자기 주의를 가할 수 없으니 공문하지 아니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주계부정 시문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중대한 일을 아뢰고자 하는데 재주가 졸렬하고 또 군색하여 글을 쓰지 못하고 마음에 품바가 많아 친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주하부승지 김승경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면 징계함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으면 말이 비록 많을지라도 전해서 아뢰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자 시몬이 말하기를 일이 사직에 관계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시몬을 인견하자 시몬이 아뢰기를 신이 요즘 말한 일이 광배하여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하므로 헤아리지 못할 형벌을 엎드려 기다린 지 며칠이 되었는데 전하께서 신의 우직함을 가엾게 여기시어 목배에 죽임을 가하지 아니하시니 기쁘고 감격함이 만극합니다. 신은 종척의 후손으로서 큰 일을 들으면 계달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하문하시기를 사직에 관계되느냐고 하시니 신은 무슨 일이 사직에 관계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군자 소인을 쓰고 버리는 것과 형벌이 전도되는 것은 또한 사직에 관계된다고 이를만 하기 때문에 감히 징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이르는 바 군자 소인을 쓰고 버리는 것과 형벌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듣고 싶다 하니 시몬이 말하기를 어제 듣건대 홍문관 예문관에 관하니 임사홍 및 그 아비 임원준의 간사함을 논개하자 전하께서 모두 인견하고 힐문하셨는데 다만 임원준의 간사한 형상은 묻지 아니하였으며 곧 임사홍의 직첩을 거두고 홍문관 예문관 20여 관원을 파직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양관의 말이 옳으면 임사홍의 부자를 죄주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아니하면 양관의 관원을 죄주는 것이 옳은데 무슨 까닭으로 아울러 죄를 가하십니까? 임원준의 부자는 소인이 아닙니까? 하였다.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가 이를 위해 왔느냐? 아니 시몬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말씀하셔서 신의 의혹을 풀게 하소서. 신은 직실이 비록 낮을지라도 종사와 더불어 휴책을 같이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두루 진달함을 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임사홍이 진실로 소인이라면 일찍이 승지와 2조 참의가 되었으니 또한 작은 벼슬이 아닌데 홍문관 예문관에 관하는 바로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것으로서 그때 임사홍이 소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르러서 말한 것은 늦었다.
또 서경에 이르기를 사람을 안다는 것은 명철함이니 요 임금도 어렵게 여겼다고 하였으니 요 임금 같은 큰 성인도 오히려 사람 알기가 어려웠었는데 하물며 저들이 어찌 소인임을 알겠는가. 그 말한 바가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 파직을 명한 것이고 임사홍은 비록 소인이 아닐지라도 일찍이 내게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다 따를 수 없다고 하였고 김수원도 방궁의 양로원에 참여할 만하다고 하였으니 이 두 말이 마땅치 못하였기 때문에 고신을 거둔 것이다. 임원주는 비록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말하나 어찌 애매하고 형적이 없는 말을 믿고 주의를 정하겠는가 하니 임원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임사홍은 신의 숙모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세히 아는데 참으로 소인입니다. 또 사람을 보는 방법은 쉽게 할 수 없으니 비록 한 가지 일과 한마디 말의 실수를 보았을지라도 처음에는 오직 나의 본바가 옳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반성하고자 합니다. 또 그 잘못을 보면 과오일 것을 두려워하여 우선 용서하나 경력이 이미 오래고 나타난 실수가 점점 많아지거나 혹은 그 말한 것과 일하는 자취를 보고 혹은 그 심술의 공평하고 편협됨을 되풀이해 자세히 살펴서 과연 간사함이 보이고 털 것만큼 의심이 없는 뒤에야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리가 말하기를 그 하는 바를 보고 그 말미암은 바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바를 관찰하면 한 인간을 평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호문관 예문관과는 이보다 먼저 소인임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서 감히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전하의 선명하심으로 오히려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지 못하시었는데 양반의 선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임원주는 참으로 무상한 소인입니다. 이제 중의 모든 신료와 여항의 백성들까지도 누가 임원준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홀로 전하께서 구중 안에 계시어 총명을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신이 앞의 상소에서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소인을 두루 인용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후세에서 지금 보는 것이 지금에서 옛일을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했는데 바로 임원준의 무리를 일컬은 것입니다. 다만 신이 바로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밝히지 아니한 것은 전하께서 신을 믿는가 믿지 아니한가를 보려 한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신을 믿으시면 반드시 누구를 이르는 것인가를 물어서 출척을 행할 것이므로 그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다만 세조조의 공신에 한 가지 제예가 있는 자를 대우하는 도리를 물으셨을 뿐 누가 소인인가를 묻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신은 전하께서 믿지 아니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고 비록 말할지라도 쓰이지 아니할 것이라 꿈으로 오직 물음에 따라 대답하고 감히 뜻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신공이 한나라 무제에게 대답한 뜻입니다. 호문관 예문관의 관원은 전하께서 날마다 3번씩 접하심으로 본래 친신하는 자들로서 그 간사함을 말하지야 오히려 믿고 살피지 아니하고 모두 내치셨는데 하물며 낮고 미천한 종속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통분하여 때를 기다리며 감히 밝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제 호문관 예문관의 20여 관원들과 대관들이 한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모두 간신이라고 말하였으니 임원준의 간사함은 본래 드러난 것이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조금 더 간사한 형상을 묻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말한 자를 허물하시니 임원준의 간사함은 이로부터 더욱 끓이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경사를 널리 보셔서 무릇 국가의 치란과 흥망의 까닭과 군자 소인의 쥔태 소장의 이지를 밝게 통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지러움은 항상 다스려지는 데서 생기니 한 사람의 소인이 나아가면 여러 분자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비유를 비유하여 말하면 선조는 역사에서 중흥의 임금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조광한, 합관료, 한연수, 양운을 죽이자 조정에서 모두 머리를 움츠리고 입을 봉하며 목숨을 보존함을 다행으로 삼았으니 그러한 패단으로 왕씨가 권세를 조정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왕망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를 주공에 비하면서 무릎 간사하고 괴이하고 비밀스러운 일이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는데 당시에 여러 신하들이 어찌 왕망의 형상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심은 근본이 튼튼하고 내려온 패단이 멀어서 비록 슬기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어찌하지 못하고 한나라의 조국을 옮기는 데 이르렀는데 한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중국처럼 인물이 많지 아니한 데이겠습니까? 국사를 정선한 것은 경악과 같은 것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내치며 일개 소인을 옹호하니 대관을 맡을 자가 과연 소인이 아니라면 이를 쫓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 가운데 임원중과 뜻이 다른 자가 모두 떠나며 조정에 있는 자는 임원진의 무리가 아닌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때를 당하여 비록 100명의 왕망이 함께 조정에 벌려 있을지라도 누가 감히 의논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첨령과 인심의 거치가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